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면 크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였는데요.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우선 섹터로 보면 1번 미용 의료기기, 2번 아이폰에서 LG 이노텍, 3번 로보티즈, 그리고 4번 D&D 파마텍,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사람들까지 6개 종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9일 아마존 뷰티인 서울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K뷰티의 글로벌 저력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만 1,900만 명이 K뷰티 제품을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아마존 전체 뷰티 검색량 중에 20%가 국내 제품을 검색한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검색량 자체도 늘었고요. 그 판매량 역시도 전년비 70%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비올은 자진 상폐 절차에 들어가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미용 의료기기를 봤을 때 다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 아이폰 안에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폰 17 그 모델이 처음 공개됐을 때 오히려 관련주들은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초기 판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아이폰 17에 대해서 현재 애플은 출고가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이폰 11에서 13, 이제는 교체 수요가 도래한 점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이 판매량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는데요. 그 안에서도 부품주 수혜가 기대되는데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증액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조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3번은 로보티즈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 로봇이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년 3월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 부분도 기업에는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빠르게 로봇 투자를 늘리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보티즈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로봇손을 오픈 AI에게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5% 넘게 급등하면서 9월에만 54% 급등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주도주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선택이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4번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1시 기점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계속 유지가 됐는데요.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최대 15조 원을 들어서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이 인수 계약 소식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메세라는 얼마 전에 D&D 파마텍이 먹는 비만약 그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한 기업입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는 D&D 파마텍의 기술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오늘 비만 치료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떨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5번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또 추세가 나온 모습인데 최근에 영리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이곳에서 양국이 원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자력 프로젝트의 승인 기간을 2년으로 확 줄이기로 했고요.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최대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그걸 조건부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단기 테마성으로만 봤어야 하는 걸까요? 6가지 중에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총 6가지 종목이 제시가 됐고요. 이 중에 상한가를 보인 종목은 미용 의료기기의 비올, 비만 치료제의 D&D 파마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달랐는데요. LG 이노텍과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아이폰 관련주의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지속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노텍의 경우에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에 아이폰 17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동결을 했고 그리고 예상외로 품질을 높이게 되면서 좀 더 가성비가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 한 1억 3,07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하고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이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LG 이노텍에 긍정적이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11이라던가 13을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이노텍이 아무래도 이 아이폰과 관련해서 고급 카메라던가 광합 용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LG 이노텍의 경쟁사가 좀 공격적이게 가격 전략을 하게 되면서 LG 이노텍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낮추지 않되 생산 능력을 늘려서 원가 절감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베트남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됐는데 생산 능력이 무려 2배 이상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3분기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대략 1,6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300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대략 15만 7천 원에서 17만 원 선 사이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를 딛고서 오늘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이 됐고요.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갭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가 아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와 더불어서 뭐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본다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좀 하반기에 이끄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크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24만 원 구간대가 60선, 월봉상으로 봤을 때 60선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나 신규 접근자분들 관점에서도 가격 전략으로 세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1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20만 원 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목표가는 24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기대감은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AI 시대가 개화가 되고 나서부터 이 AI의 성패는 사실 전력 수급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원전으로 복귀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수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이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50년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지금 한 2.6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SMR 시장 같은 경우도 한 25%대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도 봐야 되겠지만 SMR 관련된 기업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 이제 불공정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손 입장에서 사실 내줘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주를 더 따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형 원전 쪽에서도 주기기를 제약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이 해외에서 수주를 따내거나 또는 한국에서 원전을 짓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나라 수주를 따내거나 자국 내 원전 수주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함께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전 수주를 땄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4조 원 정도의 수주가 이제 두산에너지 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R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SMR 주요 파트너사가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쪽에서도 수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주기기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수주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S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원전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협력 기업들로는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와 모두 다 이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협력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만 보다 보면 이제 가스터빈 쪽도 보셔야 되는데 가스터빈도 벌써 수주를 한 지 수주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또 이 모멘텀이 가스터빈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뭐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실 7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일단 당분간은 뚫기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8천 원부터 시작해서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 구간을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박스 하단 부분에서 매수, 상단 부분에서 저항 나오면 매도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전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도 역시나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유자금들도 좀 긴 호흡으로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에게 제가 공통점으로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반신반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 17 관련해서요. 뭐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 기능이 어떻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사실 최근에 있어서 스마트폰 신작이 나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지속력을 갖고 상승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본 지가 좀 오래돼서요. 이번에도 아이폰 시리즈가 뭐 잘 나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주가 상승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 국내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6% 정도.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8%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와 반대로 갤럭시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점유율이 76%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84%까지 차지를 하게 됐어요. 이런 만큼 사실 아이폰이 점유율이 좀 축소가 된 부분들도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있어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긍정적이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화면 크기도 더 늘리게 됐고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 뭐 GPU도 기존에 대비를 했을 때 20%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밝기 개선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성능이 개선된 점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판매량 증가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인 아이폰 18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가전제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감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다른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신작이 나왔을 때 주가가 뭐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또 한 번 꼬아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무언가의 이유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것까지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도 또 형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향후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원전 관련해서 반신반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정책과 이 글로벌 정책과 이 방향성이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한창 이제 원전주가 잘 갈 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조금 키우려나 보다. 좀 투자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친환경
약간 탈원전 이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과 영국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 원전주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항상 메인 투자 포인트는 사실 국내 원전 쪽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가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의 어떤 수주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어서 저는 그게 사실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본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소원과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계약 조항들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시공이라든지 이런 공급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공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시공 능력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해외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받은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함께 묶어서 바스켓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